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이틀 전인 4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사태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규 감염자 수가 충분히 감소했다고 볼 수 없고 의료체계의 압박을 받는 지역도 있다며 긴급사태 연장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당초 계획대로 끝내지 못한 데에 대해 애끓는 심정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3월 2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5일 만에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개막, 학교 개학 준비 등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일종의 부러움의 표현으로 아베 총리가 애끓는 심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애를 끊게 만드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긴급사태 연장으로 일본은 45조엔, 하나로 약 516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경제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긴급사태 선언 후 이미 감소한 GDP 약 22조엔에 추가 연장으로 감소될 GDP 23조엔을 합친 수치입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으로 단도리를 잘하고 유도리 있게 일 처리하는 스고이한 아베 총리가 애끓는 심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일본은 현재 병상 부족으로 병원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요양 중인 확진자가 약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일본 전국 확진자 8,711명 가운데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984명이 자택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약 23%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가량입니다. 그나마 그 전국 확진자 수도 크루즈선 확진자를 뺀 수치입니다. 역시나 일본다운 통계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증 환자 치료를 우선하기 위해 경증 환자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각 지자체가 마련한 숙박시설에서 요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에 대해선 시설 부족으로 자택 요양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난달 사이타마현에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자택에 머물다 사망한 사건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10세 미만의 아동들의 확진 수도 갈수록 늘고 있어 지난 4일 기준 10세 미만 어린이 감염자 수는 24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부모들이 아날로그적인 일본 사회 특성상 재택근무를 할 수 없어 직장 출근이나 잦은 외출로 인해 부모들로부터 감염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베 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근성 있게 승부를 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아베 일본 총리가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자국에서 개발된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아비간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 본인도 직접 아비간이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유행한 입덧 방지약으로 기형아 출산 부작용으로 판매가 금지된 최악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로 꼽히고 있는 약품입니다. 본인 입으로 아비간은 최악의 의약품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도 아비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는 아비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료 공급 마케팅에 관한 내용은 오른쪽 위 링크를 누르시면 이전에 올린 동영상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베 총리가 아비간을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에서 고모리 시게타카 후지필름 회장과 수시로 골프 회동을 갖고 식사를 하는 등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옥 같은 골판지 침대, 아베노 마스크와 같이 또 하나의 비리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정치 지도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알맞은 치료제를 지지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안길 수 있겠지만 잘못된 약을 홍보한다면 나라의 재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픈 이별을 이루는 말.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일본 내 아비간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아베는 치료제 확보를 통해 여론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많은 약에 승인을 서두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령자가 많아 중증 환자도 많다는 점입니다. 즉 고령 환자들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자를 통한 반강제적 임상실험으로 아비간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다면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고 국제적 위상이 올라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생겨 애꿎은 자국민의 목숨만 사라져간다면 아베 총리는 과연 그 사라져가는 생명 앞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 엄청난 도박을 감행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 스크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